네, 해커스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기출문제 풀이 59회차 31번부터 40번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1번입니다. 다음 검색창에 들어갈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여기 조일수호조규라고 조금 이게 생소할 수 있는데 연도가 1876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강화도 조약입니다. 강화도 조약에 대한 내용이고요. 강화도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주요 조항을 보면 조선이 자주국이고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조선국의 바닷가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흔히 이 1번 조항을 보고 별로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던 조약인데 자주국가고 평등한 권리를 갖는다라는 걸 1번에 놓은 이유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아무하고도 연결되지 않는 그냥 단일의 국가라는 게 있어야지만 청나라가 간섭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요거를 1번에 놓은 것이지 정말로 우리를 자주국이고 어떤 대접을 해줘가지고 한 조약이 아니에요. 요거 체크하시고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최해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하였다. 이 최해국 대우는 뭐냐면 이거를 약속을 해놓으면은 다른 나라하고 조약을 맺어가지고 뭔가 우리에게 해주지 않은 다른 어떤 혜택을 주었다라고 했을 때 우리도 똑같이 그 혜택을 줘야 되는 거예요. 다 똑같이 좋은 혜택을 다 받아야 되는 조건을 걸어 놓은 겁니다. 이 최해국 대우를 최초로 규정한 거는 이 강화도 조약은 아니고요. 1882년에 나오는 건데 요거는 조미 수호통상 조약이 있습니다. 미국이랑 맺은 조약이 첫 번째예요. 우리가 서구 열강하고는 어떻게 보면 최해국 대우를 미국이랑 먼저 체결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랑 체결하고 나서 도미노처럼 서구 열강들하고 쭈루룩 맺습니다.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프랑스 쭉 이제 순차적으로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고요. 통감부가 설치가 되는 계기가 되는 거는 1905년 을사늑약 기준입니다. 을사늑약 이후부터 통감부가 설치가 되니까 이것도 아니고요. 천주교 포교의 허용의 근거가 되었다. 이거는 우리나라하고 프랑스하고 맺는 조약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맺는 조약이니까 이거 아니고요. 일본 경비병의 공사관 주둔을 명시했다. 경비병이 우리 위험하니까 우리 지켜줄 수 있는 경비병 가드 놓을 거야 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왜 그러냐면 이모군란 이후에 일본 공사관을 습격했었던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 조항을 넣게 돼요. 이것도 강화도 조약이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부산 이외에 두 곳에 개항장이 설치가 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강화도 조약으로 우리가 개항을 하게 되죠. 이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부산, 인천, 그리고 위쪽에 원산입니다. 이렇게 세 개 항구를 열으라고 지정을 하죠. 부산은 이제 경제적인 수탈이고요. 원산은 자원 수탈이 있고 인천은 수도와 가까웠기 때문에 열라고 요구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여는 것이 바로 인천이 되겠죠. 강화도 조약의 결과 잘 연결해서 체크해 놓으시고요. 32번입니다.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요거 이후입니다. 이후에 전개된 상황 찾을게요. 우정총국입니다. 우정총국의 개국연회를 바탕으로 일어났었던 어떤 사건인데요. 우정국이라고도 하죠. 오늘날의 조계사 위치에 있는 건데 이 개국연회를 이용해서 일어났었던 사건이 갑신정변이죠. 김옥균을 필두로 하는 급진적인 개혁을 추구했었던 젊은이들이 이제 갑신정변을 추구를 하게 되는데 먼 훗날 3일 만에 끝났다고 해서 3.1천하라고도 불리는 사건입니다. 선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우정총국의 사건 일으킨 직후에 어떻게 되었냐를 묻고 있어요. 아직은 이거가 실패했다 그랬다 이 과정이 나오고 있지 않죠. 우정총국에서의 사건 이후에 직후의 모습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제 우리 개화파잖아요. 급진 개화파죠. 개화당의 정부가 만들어지고요. 일시적으로 정부가 만들어지고 개혁을 어떻게 할 거냐 요거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 고종과 이 민비한테는 요걸 얘기를 하지 않고 창덕궁에 잠깐 데려가가지고 다른 사람이 마치 반란을 일으킨 것처럼 얘기를 해가지고 왕을 어떻게 보면 인질로 잡고 요 개혁 정강을 발표를 했는데 3일 만에 요게 무산이 되면서 이제 3.1천하 갑신정변은 실패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우정총국 사건 직후는
요 개혁 정강을 발표하는 게 되겠고요. 요게 유지 기간이 3일이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답은 5번인데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갑신정변 이전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별기군이 폐지됐다. 이모군란 때문에 그렇겠죠. 1882년에 이모군란. 왕비가 궁궐을 빠져나와서 명성황후입니다. 훗날에 장후원으로 피신했다. 이모군란 때 이 90군대가 궁궐에 들어와서 왕비를 죽이려고 했었죠. 이것도 이거랑 연결이 되고요. 이항로하고 기정진, 대표적인 유학자입니다. 척화 주전론, 우리 눈 파란 서양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 누가 혹시 이런 얘기하면 전쟁이다 라고 하는 건데 강력한 척화를 펼쳤는데요. 이거는 더 옛날입니다. 1860년대를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요. 김기수를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했다. 요거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요거보다 거슬러 올라가서 강화도 조약 직후에 우리가 일본과 조약을 맺고 나서 파견을 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그은 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개혁. 이 두 양반이 대화를 하고 있어요. 김홍집과 박영효를 중심으로 구성된 내각에서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다더군. 수령의 권한을 축소시키고 요게 이제 힌트가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재판소 설치를 했다고 들었네. 여러분 이거 갑오개혁인데 이게 굉장히 오답이 많이 나왔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어렵습니다. 왜냐면 갑오개혁이 크게 3번에 걸쳐서 아주 좁은 기간을 두고 됐기 때문에 요거를 암기를 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요. 다만 여기 힌트가 있다면 김홍집이랑 박영효가 같이 개혁을 하고 있네요. 여러분 이 갑오개혁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3차가 있습니다. 1, 2차를 보통 갑오개혁이라고 하고요. 연도가 바뀌는 이 3차부터는 을미개혁이라고 불러요. 을미개혁이라고 부르는데 1차는 김홍집 혼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타파하는 데 집중을 하고 있고 뭐 신분제라던가 그런 거를 정리하는 데 좀 집중을 하고 있고 두 번째가 김홍집이랑 박영효가 연합해가지고 해결을 하는 건데 이제 우리가 지방관들이 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뭐 지방에 일어나는 어떤 사건에 대한 재판권이라던가 군권이라던가 이런 거를 권한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요거를 중앙에 몰아주는 어떤 개혁을 단행을 합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적극적인 개혁을 진행을 하는 게 2차 개혁 때였어요. 요거는 지금 2차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거는 주로 사법이랑 군사에 관련된 거였는데 요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제 근대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학교를 만든다던가 이런 거에 동참을 하게 되거든요. 그게 2차 개혁의 핵심적인 것들입니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직장인들 호봉제 같은 것들 그런 것도 여기서 2차에서 처음 언급이 되게 돼요. 그렇다면 이거는 갑오개혁 중에서도 2차 갑오개혁입니다. 그걸 골라내야 되는 문제였어요. 원수부를 설치했다. 이거는 갑오개혁이랑 은 관계없고 조금 더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요거는 대한제국 때 설치가 되는 거예요. 대한제국 때 말 그대로 국가 원수한테 막강한 통치권을 주는 어떤 최고 통치기구가 생긴 겁니다. 원수부, 요거는 대한제국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 없고요. 기기창을 설립했다. 이 기기창은 이 개혁보다 이전입니다. 요거는 우리가 청나라에 그 영선사 파견을 해서 청나라의 기술을 배워가지고 들어와요. 요거는 우리가 요 개혁 이전부터 추진했었던 것 중에 하나여가지고 시기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요거 아니고요. 공사 노비법을 혁파했다. 노비법 혁파, 이거 우리가 갖고 있는 오래된 관습이잖아요. 안 좋은 것 중에 하나죠. 신분제도랑 연결이 되는. 이거는 1차에서 합니다. 1차. 어렵죠. 이거가 몇 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요. 몇 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가지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문제였어요. 태양력을 공식적으로 채택하는 거는 이제 3차로 넘어가야 나오는 문제고요.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을미개혁으로 넘어가면 나오거든요. 한성, 서울에 사범학교 관제를 반포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교육 입국 조서라는 거를 같이 반포를 합니다. 이제 근대적인 교육 하겠다. 라는 거를 여기서 발표를 한 거죠. 이게 2차 갑오개혁에 있었던 것 중에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이 그래서 5번인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바트게 나오면 굉장히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요거는 가보개혁을 1차, 2차, 3차로 나눠가지고 파트 나눠서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 꼭 필요할 것 같아요. 34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은 그의 활동으로 옳은 것은, 저는 지금 전라남도 보성에 와 있습니다. 대종교를 창시한 사람이네요. 대종교 창시한 사람 나철입니다. 나철의 활동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거네요. 골라보겠습니다. 오척 처단을 위해서, 오척이 아니고 오적이네요. 오적이죠? 오적, 을사오적 할 때 그 적입니다. 오적 처단을 위해서 자신회를 조직했다. 이거 자신회라고도 하고 자작회라고도 하는데, 그 을사오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완용을 필두로 해서 요런 분들을 처단하는, 이 매국노들을 처단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단체를 조직을 해가지고 실제로 시도를 합니다만, 중간에 이제 고문으로 인해서 누설이 되는 바람에 실제로 실행에 옮기지는 못하고요. 굉장히 완강하게 이런 활동들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활동이 되지 않고 나서 우리가 나라를 완전히 일본에 빼앗기고 난 다음에는 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는지에 대해서 이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요. 나철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기회주의자들이 많아서, 이런 을사오적 같은 이런 기회자들이 너무 많아서 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생겨나지 않게 우리가 똘똘 뭉칠 수 있는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민족 종교인 대종교를 창시를 하면서 이거를 바탕으로 독립운동을 전개를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X를 쳐놨네요. 동그라미입니다. 자신회를 조직해가지고 원래 을사오적을 처단하려는 활동을 합니다. 이분은 종교인이면서 독립운동가예요. 이 종교 활동은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결을 같이 해서 굴러가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나머지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명동성당 앞에서 이완용을 습격해가지고 실제로 칼로 찌른 분이 있죠. 이재명 의사입니다. 이재명. 안타깝게도 이완용은 사망을 하지 않았고 바로 외과술로 살아나게 되고, 이재명 의사는 그대로 서대문 형무소에 끌려가서 처형당하게 되고요. 하얼빈에서 이토를 사살한 사람은 잘 알고 계시는 안중근 의사가 되겠고요. 타이완에서 일본의 육군대장을 저격한 사람이 있는데, 사실 저격이라기보다 독이 묻은 칼을 던졌어요. 그래서 실제로 그 후유증으로 육군대장이 사망을 합니다. 이분 요즘에 조금 나오고 계신데 조명하 의사라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기억을 좀 해주면 좋겠고요.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우리의 경제를 침탈하는 요 핵심 기구에 폭탄을 투척한 거는 나석주 의사가 되겠죠.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 35번 보겠습니다. 가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도 약간 헷갈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단체가 아니거든요. 이게 임병찬 유학자입니다. 밀지를 내렸다고 하네요. 그는 이 고종의 왕의 밀지를 받고 복벽주의를 내건 뭐를 조직을 했다. 이게 이 독립단체를 하나 조직을 하게 되는데, 복벽주의가 뭔가요? 복벽주의. 왕조를 복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있는 국가, 옛날 왕조 국가로 돌아가는, 왕을 다시 올리는 그런 거가 되는데, 요런 단체가 이제 하는 행동은 뭐냐면, 여기 내용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종사가 폐허가 되고 국민은 노예가 되었다. 여기가 이제 밀지에 대한 내용이 되는데, 황제를 다시 올려가지고 나라를 되찾겠다라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독립의군부라는 단체를 만들게 돼요. 그래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단체가 했었던 활동을 골라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자체가 굉장히 좀 생소하기도 하고 그렇게 중요하게 나오지 않았었어가지고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하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름이 비슷한 단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특징들 위주로 좀 체크를 해주면 좋겠죠. 선지 보겠습니다.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를 거예요. 일본 도쿄에서 독립선언서 발표한 거는 이 단체가 한 행동이 아닙니다. 요거는 일본에 있었던 우리나라 조선인 유학생들이, 여러분 28 독립선언서 기억나시나요? 그 3.1운동의 어떤 발판이 되었던 선언서가 있는데, 28 독립선언서가 있어요. 이 도쿄 한복판에서 우리나라 젊은 학생들, 청년들이 독립선언서를 발표를 했는데, 요거는 유학생 단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그 단체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일제가 제정한 치안유지법으로 탄압을 받았다. 치안유지법은
20년대 이후에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 사항이 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경을 넘어가서 서간도에서 신흥 강습소를 세워가지고 독립군을 양성한 거는 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독립의금부가 아니라 이거 신민회가 하는 겁니다. 신민회가 신흥 강습소를 만드는데 신민회가 이제 국가를 흥하게 한다라는 뜻으로 신흥이라는 이름을 달게 되거든요. 그리고 4번을 보면은 독립운동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했다. 이거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었던 활동입니다. 임정의 활동이고요. 5번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기 위해서 국권 반환 요구서를 작성하였다. 임금의 밀지를 받고 우리나라의 권한을 돌려줘라 라고 조선 총독에게 제출하는 공식적인 문서를 작성을 합니다. 이것이 이 단체의 활동이었어요. 이거 굉장히 생소할 수 있는데 나머지 것들이랑 연결해가지고 기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6번입니다. 다음 상황이 나타나게 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 상황이 뭘까요? 경신년 10월 달에 일본의 토벌대들이 만주를 휩쓸어서 애국지사 플러스 농민들도 무차별 학살을 합니다. 왜 그랬느냐? 여기 나오는데 독립군의 성과가 컸기 때문에 보복으로 일어났었던 일이다. 대학살이다. 경신참변이다. 만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우리가 요 지역을 요거를 서간도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사건은 1920년에 있었던 간도 참변입니다. 여기 힌트가 좀 나와 있어요. 독립군의 성과가 커가지고 화가 난 일본군이 무차별 학살을 했다. 뭔가 일본 군대가 이전 전투에서 우리한테 진 거죠.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 이후에 일어났었던 보복성 학살입니다. 배경 골라볼게요. 조선 의용대가 호가장 전투에서 활약했다. 요 생소한 지명들이 나옵니다. 영릉가, 대전자령 이런 거 나오는데 이런 거는 이 청산리하고 봉오동 전투하고는 해당되는 게 없고요. 다른 외부에서 활동했었던 기타의 단체들이 활동했었던 단체입니다. 여기 봉오동 전투가 하나 언급이 되어 있어요. 실제로는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 두 개를 다 아울러서 간도 참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선은 답은 2번으로 고르게 되고 마지막에 5번 보면은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직할부대로 참의부를 결성했다. 요거는 시기적으로 조금 더 나중 시기의 일입니다. 그래서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 플러스 이것의 결과로 간도 참변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7번입니다. 요게 최근에 일어났었던 실제 어떤 이벤트를 가지고 요 활동지를 가지고 온 건데요. 홍보지인데 밑줄 그은 이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은 별빛 석조전 야행. 이거 덕수궁에 있는 석조전입니다. 요새 밤에 이 궁궐 투어하는 거 이런 거 많이들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석조전에서 하고 있는 새로운 행사 중에 하나인데요. 여기 안내지가 써 있습니다. 황제로 즉위한 고종이 부국강병을 위해서 추진했었던 이 시기에 요 시기가 무엇일까요? 황제로 즉위해가지고 부국강병을 추진했었던 시기, 대한제국 시기겠죠. 대한제국은 한 13년 정도 유지가 됩니다. 1897년부터 1910년까지 조금 단기간 유지가 됐었고요. 대한제국으로 나라 이름 바꾸고 황제가 되어서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했었던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덕수궁은 이 대한제국의 메인 궁궐로 쓰이면서 그런 주요 활동들을 벌였던 장소이기도 해요.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라고 하는 거는 대한제국입니다. 대한제국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영선사 일행으로 청해 가는 생도 같은 경우는 대한제국 이전입니다. 이전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해당 사항이 없고요. 유경공원에서 영어를 공부하는 학생, 대한제국 바로 직전입니다. 바로 직전이고 검은도로 불법 점령하고 있는 영국 해군, 이것도 대한제국 바로 직전입니다. 양전사업을 실시하고 지게를 발급하는 관리, 양전사업, 지게. 땅을 조사해서 누구가 누구 땅이고 하는 거를 현대적인 땅 문서를 만들어가지고 토지 제도를 정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동안은 주먹구구식으로 관리가 됐었던 땅, 이 관리 제도를 근대식으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데 이 양전사업과 지게 발급은 대한제국의 개혁의 대표적인 성과 중에 하나입니다.
요거 대한제국 시기에 추진했었던 활동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보훈집회에서 교조신원운동을 한다. 요거 동학이랑 관련 있는 거잖아요. 동학의 교주였던 최재우가 처형되고 나서 그 몇 년 있다가 이 교주였었던 최재우의 어떤 명예를 회복해주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뭔가 국가를 위한 어떤 활동을 진행을 했었던 동학교도랑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대한제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나머지 것들이 전부 다 대한제국 이전의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대한제국이 만들어지기 지금 한 1년에서 뒤로 한 10년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지금 배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대사 파트가 되게 어려운 게 아까 갑오개혁도 그랬지만 갑오개혁 같은 경우는 심하면 몇 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고 이런 거는 몇 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럼 이건 연도로 외우는 것보다는 성격으로 묶어서 외우는 게 더 편합니다. 그렇게 특징 잡아주시고요. 38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에 사실로 옳은 것은 이후에 있는 걸 고르면 되는 건데 어려운 난이도의 문제가 되겠죠. 이것도 굉장히 오답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였는데 오늘 신문에 강화조약의 전문이 공개되었다. 뭔가 전쟁이 끝났는가 봅니다. 그래서 강화조약을 맺었대요. 러시아, 일본, 조선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어떤 근대의 전쟁이군요. 러일전쟁입니다. 러일전쟁이 종료가 됐으니까 강화조약이 나온 거죠. 이 문제가 헷갈렸던 게 뭐냐면 러일전쟁 중에 일어난 일이랑 러일전쟁 후에 일어난 일을 섞어놨어요. 그래서 힘들었어요. 다 러일전쟁이랑 연결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찾는 문제였는데 자 이거는 누군가의 일기입니다. 대표적인 친일파로 알려져 있는 지식인 친일파 윤치호의 일기인데요. 아주 시니컬하게 지금 내용을 써놓고 있어요. 지금 막대한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고 러시아가 일본이 조선에서 가지고 있는 이런 거를 이제 전쟁 졌으니까 인정해 주겠다고 한 거예요. 일본은 조선의 내정을 이제 마음 놓고 감리한다고 하는 이런 거를 하게 되고 러일 전쟁에서 러시아가 패배하면서 우리는 믿었던 어떤 보디가드를 잃어버린 상황이 지금 되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러시아는 결과적으로 나와 있는 모양을 보면 러시아는 전쟁으로 교훈을 얻었다. 일본을 없애보면 안 되는구나. 이런 교훈을 얻었다는 거고 일본은 전쟁으로 영예를 얻었다. 재물적으로 그리고 이제 마음대로 우리를 간섭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굉장히 좋은 거를 많이 얻게 됐고 우리는 최악의 것을 얻었다. 얻은 게 없습니다. 그냥 잃어버렸다라는 걸 지금 비꼬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윤치호의 일기는 우리나라를 굉장히 저평가하는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친일파로 돌아서면서 윤치호를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윤치호가 맨날 했던 말이 있습니다. 이 윤치호가 뭐라 그랬냐면 물지 못할 거면 짓지도 마라 라는 말을 맨날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어차피 물지도 못하고 이거를 대항할 힘도 없으면서 뭐하러 그렇게 소용없는 짓을 하느냐 이런 식으로 독립운동을 비난하는 발언도 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 윤치호의 일기는 영어로 쓰인 버전이 있는데 이게 지금은 번역이 돼서 살아생전에 많이 했었던 물지 못할 거면 짓지도 마라 라는 제목으로 현재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러일전쟁 이후의 사실을 고르는 겁니다. 한번 골라볼게요. 일본인 메가타가 우리나라의 재정고문으로 부임했다. 이게 러일전쟁 도중이에요. 러일전쟁 안 끝났을 때 중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아니었어요. 일본 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고종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긴 거는 아관 파천입니다. 한참 전이에요. 러일전쟁 전입니다. 그 경복궁에서 명성황후가 살해당하는 을미사변이 터지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1896년에 아관파천을 하니까 요거는 시기적으로 맞지가 않아요. 베델과 양기탁이 대한매일신보를 창간하였다. 이것도 하신 분 많으실 텐데 이것도 전쟁 중에 합니다. 전쟁 중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았었어요. 이게 제일 헷갈리는 선지였을 텐데 그리고 관린공동회가 개최돼가지고 헌의육조를 결의했다. 이거는 이 러일전쟁 훨씬 이전입니다. 대한제국 이전에 독립협회가 활동했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적으로 더 앞서 있어요. 마지막이 요거가 남아있는데 이게 우리가 러일전쟁에서 이제 패퇴하고 나서 우리가 굉장히 을사늑약 같은 거 맺고 나면은 1904년에 러일전쟁 터지고요. 완전히 끝난 게 1905년인데 우리가
대놓고 1905년에 을사늑약을 겪게 돼요. 그럼 이 을사늑약을 겪게 되고 나서 전국에서 이제 의병들이 또 불 끓듯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일어났었던 의병 중에 하나가 민종식이 이끄는 의병 부대였어요. 1906년입니다. 굉장히 어렵고 까다로운 헷갈리는 문제였는데 요거는 전쟁 중과 전쟁 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점짜리 문제였습니다. 39번 보겠습니다. 가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세계 어린이 운동의 발상지라고 뭐가 멋있는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동학에서 시작된 종교인 가. 동학이 나중에 이름을 바꿉니다. 이름을 바꾸는데 동학의 3대 교주로 들어가는 손병희 선생이 3.1운동 민족대표이기도 하죠. 이 동학을 천도교로 이름을 바꿉니다. 지금도 이 천도교 재단이 있어요. 방정환이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아이도 한 명의 인격체다 라고 하면서 어린이날을 만듭니다. 1922년이에요. 그래서 어린이날의 발상지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러면 방정환 선생과 어린이날과 동학, 천도교가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네요. 방정환 선생은요. 손병희 선생의 사위입니다. 사위. 집안 식구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 천도교 얘기하고 있구나. 천도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면 됩니다. 만세보를 발행해서 민중계몽에 힘썼다. 요건 한 번이라도 천도교 내용을 확인을 하셨다면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만세보 천도교 기관지입니다. 그래서 답이 1번이었어요. 중광단을 조직해가지고 무장투쟁을 전개했다. 이거 대종교고요. 배제학당을 세워가지고 신학문 복음에 기여한 거는 기독교입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잖아요. 기독교고요. 기독교. 박중빈을 중심으로 새생활운동을 추진했다. 요거 조금 생소할 수 있는데 박중빈은 원불교 창시자입니다. 일제 통제에 맞서가지고 사찰령 폐지운동을 주도한 거는 사찰절이잖아요. 절을 폐지하는 거를 안 된다라고 하는 거니까 요거는 불교에서 했겠죠.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고요. 네, 40번 문제 풀겠습니다. 가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행권, 여권을 통해서 본 독립운동가의 삶인데요. 실제 유물로 지금 여권 사진이 3장 나와 있습니다. 요 여권 사진들은요. 실제 독립운동가 가가 사용한 여행권으로 미국, 중국, 멕시코 등 많은 국가들을 왔다 갔다 한 기록이 나옵니다. 이렇게 여러 국가들을 이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했는데 눈에 띄는 단체가 있죠? 흥사단입니다. 흥사단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역사 독립운동가 중에 한 사람이죠. 안창호 선생님입니다. 안창호. 그러면 뒤에 안창호 선생님에 대한 설명을 골라주면 되겠네요. 일본의 침략 과정을 담은 역사책을 저술을 하는 사람 박은식입니다. 박은식. 조선학, 우리 거 전통문화 부흥시키는 운동하면서 여유당 전설을 간행을 합니다. 정약용의 여유당 전설을 간행을 하는 거는 정인보, 안재홍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국학 연구에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국학. 이때 우리 언어, 우리 역사, 우리 문화 이런 거를 부흥시키려는 활동들이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리고 백산상회를 설립을 해가지고 독립운동에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있는데 이 백산상회하고 같이 연결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안희재라는 분이 계십니다. 생소하죠? 생소하죠? 그리고 친일 인사 스티븐슨. 그러니까 이 외국 사람들 중에서도 일본과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친일파라고 가정을 하고 처단을 하는 활동을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무려 샌프란시스코에서 사살을 하는데요. 전명훈, 장인환이라는 두 분이 샌프란시스코까지 가가지고 이제 친일 인사를 사살을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번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내무총장 겸 국무총리 대리로 취임해서 일을 하셨던 기록 안창호 선생님의 업적입니다. 답은 5번이었어요.
안창호 선생님 업적 자체가 골라내기 어려웠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요 활동을 아마 처음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요것도 요 문제의 선지를 통해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40번까지 정리했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41번부터 마지막 50번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